회장님, 지금 당신의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공원 구두 닦기가 건넨 쪽지 한 장. 그 순간 300억 자산가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구두 닦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느티나무 아래 앉아 구두나 닦는 사람. 하지만 그에겐 남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0.8초 간격으로 울리는 전자음. 쌀알만 한 도청 장치에서 새어나오는 신호. 거짓말할 때 빨라지는 심장 박동까지. 그는 귀로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명품 구두를 신고 나타난 회장. 그의 구두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조카이자 차기 후계자. 그는 4개월간 11개의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모든 대화를 빼돌렸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빼고 공원 구석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던 이 남자를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재벌 부회장이 구두 닦기 한 명 때문에 수갑을 차게 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 완벽한 역전극.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군 복무 시절 민재는 통신병이었다. 일반 병사들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감지하는 게 그의 임무였다. 처음엔 재능이라 생각했다. 훈련 교관도 신기해했다. 장비 없이도 전자음을 구분해냈으니까. 하지만 제대 후 그 능력은 저주가 됐다. 카페에 앉으면 CCTV 모터 소리가 들렸고 지하철에선 휴대폰 도청 앱의 송신음이 귀를 찔렀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까지 구분되기 시작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장은 독특한 리듬으로 뛰었다. 민재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대기업 보안팀 제안도 거절했다. 정보기관의 스카우트도 뿌리쳤다. 그가 선택한 건 공원 구두 닦기였다. 야외라 전자음이 적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곳에선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3년째 민재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낡은 가죽 매트 위에서. 그런데 그날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다가왔다. 명품 구두, 고급 시계. 하지만 경호원은 없었다. 노인이 발을 올리는 순간 민재의 귀가 반응했다. 틱, 틱틱. 기계식 시계에서 절대 나면 안 되는 소리. 0.8초 간격의 전자 펄스음. 민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쓰기로 했다.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 한 장. 회장님, 구두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그 순간 민재는 알지 못했다. 이 한 장의 쪽지가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한 기업 제국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사실을. 노인의 이름은 장도현. 국내 5대 투자그룹 회장.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장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30년간 쌓아올린 신뢰, 매일 아침 나누던 대화, 회의실에서 나눈 전략들.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귀에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사실. 다음 날 아침 장도연은 다시 공원을 찾았다. 이번엔 같은 시계를 차고. 일부러였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시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어제보다 신호가 강했다. 송신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위치는 손목시계 안쪽, 배터리는 최소 3개월은 갈 겁니다. 장도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개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가 새나갔을까. 인수합병 건, 임원 인사, 가족 이야기까지. 민재는 구두 상자에서 정밀 드라이버를 꺼냈다. 겉으로는 구두 수선용 도구였지만 손놀림은 전문가였다. 5년 전 보안팀에서 배운 기술이 아직 남아있었다. 시계 뒷면이 열리고 쌀알보다 작은 장치가 드러났다. 민재는 그것을 금속통에 넣었다. 전파 차단용이었다. 이제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장도연의 가방에서 미세한 진동음. 0.5초 간격.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방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명품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
그곳에서 두 번째 장치가 발견됐다. 이번엔 GPS 추적기였다. 도청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회장의 동선, 만나는 사람, 머무는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두 장치를 모두 금속통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문가 솜씨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장도연은 그제야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 대체 뭐 하던 사람인가?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알 권리가 있었다. 군 통신병 출신입니다. 제대 후 보안업체에서 5년 일했고요. 왜 그만뒀나?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려서요. 그날 밤 장도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신뢰하던 보안팀장도 20년 함께한 비서도 배제했다. 외부 전문가를 불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무실 책상 서랍, 차량 내부, 심지어 자택 침실 액자 뒤에서까지 장치가 발견됐다. 총 11개. 모두 같은 제조사, 같은 설치 방식이었다. 이건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의심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했다. 부회장 장민석. 장도연의 조카이자 차기 경영권을 노리는 인물. 최근 3개월간 그는 유독 회장의 일정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우연히도 도청 장치들이 설치된 시기와 일치했다. 부회장 장민석은 빠르게 움직였다. 회장이 공원에 자주 간다는 보고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민재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름, 군 경력, 보안업체 퇴사 기록까지.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최근 3년간의 행적은 텅 비어 있었다. 그게 오히려 수상했다. 장민석은 측근을 불렀다. 전직 기자 출신의 홍보팀장. 여론 조작에 능한 인물이었다. 이 남자 완전히 지워버려. 단 법적으로 문제없게. 이틀 후 민재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다. 합성된 이미지였지만 정교했다. 민재가 기업 임원과 악수하는 장면, 고급 호텔 로비를 걷는 뒷모습.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대기업 스파이로 의심되는 구두 닦기의 정체. 정보 브로커? 공원에 숨은 산업 스파이 포착.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대부분 조작된 여론이었지만 일반인들도 섞여들었다. SNS에서는 민재의 과거 사진까지 퍼졌다. 군복무 시절 사진, 보안업체 명함 이미지.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공원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이 들어왔다. 그 구두 닦기 신원이 불분명하다는데 계속 영업하게 둬도 되나요? 민재는 하루아침에 의심의 중심이 됐다. 공원을 찾는 손님도 뚝 끊겼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지나갔다. 그리고 장도연 회장은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장도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압박을 받은 걸까? 민재는 떠날 수 있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공원도 도시도 이 모든 소문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남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날 들은 소리 때문이었다. 부회장 장민석. 그는 일주일 전 공원 근처를 지나갔었다.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 민재는 우연히 그 심장 소리를 들었다. 거짓말할 때만 빨라지는 독특한 리듬. 평소 분당 72회였던 심박수가 순간 110회까지 치솟았다 내려왔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냥 평범한 구두 닦기로 아실 겁니다. 그 말을 할 때였다. 민재는 귀를 믿기로 했다. 3년간 숨어 지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다. 결정적인 밤이 찾아왔다. 본사 건물 18층 회의실. 장민석은 측근 3명과 비밀 회의를 열었다. 민재는 그 건물 환기구 근처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장도현이 건넨 출입증 덕분이었다. 회장은 민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부탁했다. 내 조카의 심장 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나? 환기구를 타고 흐르는 소리. 민재의 귀가 모든 걸 잡아냈다. 11개개로는 부족합니다.
회장 자택 정원에도 하나 더 설치하세요. 이번 주 이사회에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어차피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요. 구두 닦기? 그냥 소문만 퍼뜨리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건드릴 것도 없어요. 장민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심장 박동은 평온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이건 단순한 도청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짜인 경영권 찬탈 계획이었다. 민재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환기구 음향이라 선명하진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담겼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장도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녹음 파일, 부회장의 심박수 패턴, 그리고 추가 도청 장치의 위치까지. 이번엔 회장이 움직일 차례였다. 장도연은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평소와 같은 일정, 평소와 같은 회의, 평소와 같은 미소. 부회장 장민석은 안심했다. 구두 닦기는 이미 여론에 묻혔고 회장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사회 날짜가 잡혔다. 긴급 경영 전략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안건은 하나였다. 회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 구도. 장민석이 직접 준비한 시나리오였다. 회의실에 임원 17명이 모였다. 장민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심장은 분당 68회로 안정적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장도연이 입을 열었다. 오늘 본회의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11개의 도청 장치. 하나하나 발견된 위치가 표기됐다. 회장 사무실, 차량, 자택, 심지어 골프채 손잡이 속까지. 회의실이 술렁였다. 장민석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분당 95회, 110회, 125회. 다음 화면엔 설치 시기가 나타났다. 모두 최근 4개월 이내. 그리고 각 장치의 수신 로그 기록. 누가 언제 어디서 청취했는지 모두 추적됐다. 기술팀이 2주간 밤을 새워 복원한 데이터였다. 장민석의 측근 3명 이름이 스크린에 떴다. 홍보팀장, 비서실장, 그리고 외부 보안업체 직원. 모두 부회장 직속이었다. 이 장치들을 처음 발견한 건 이 회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도연이 말을 이었다. 공원에서 구두를 닦던 한 남자였습니다. 군통신병 출신이었고 보안 전문 경력이 있었죠. 그는 제 시계에서 나는 0.8초 간격의 전자음을 귀로 잡아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왔다. 단정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 3년간 입던 작업복이 아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걸어 들어왔다. 장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소문으로 묻혔을 거라 생각했다. 여론 조작도 완벽했고 공원관리사무소까지 압박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왜 여기 있는가? 민재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환기구에서 녹음한 파일이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11개로는 부족합니다. 회장 자택 정원에도 하나 더 설치하세요. 장민석의 목소리였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녹음은 계속됐다. 경영권 계획, 이사회 시나리오, 그리고 민재를 제거하려던 대화까지. 4분 27초짜리 파일이 모든 걸 증명했다. 장도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법무팀 검토 의견서였다. 업무상 배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횡령 혐의까지. 장민석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도 함께 첨부됐다. 도청 장치를 추적하다 발견한 부수적 증거였다. 민석. 장도연이 조카를 불렀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나한테 배운 게 이거였나? 장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분당 160회를 넘어섰다. 손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증거는 완벽했고 녹음은 명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명의 이 사진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실 밖에선 이미 검찰 조사팀이 대기 중이었다. 장도연은 사전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민재는 조용히 회의실 뒤편에 섰다. 3년간 숨어 지냈던 남자. 사람들을 피해 공원 구석에 웅크렸던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순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장민석은 그날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다. 측근 3명도 함께였다. 검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도청 장치, 녹음 파일, 비자금 계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2주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 장민석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재벌도 결국 감옥 가네. 구두 닦기한테 무너진 부회장 키읔키읔키읔. 이게 진짜 사이다지. 하지만 정작 민재는 그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공원으로 돌아가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낡은 가죽 매트 위. 구두 닦기 상자를 다시 펼쳤다. 솔과 천 그리고 광택제. 3년간 써온 도구들이었다. 장도연은 민재에게 제안했었다. 보안팀장 자리, 임원급 대우 그리고 넉넉한 연봉.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전 여기가 편합니다. 장도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재능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느냐고.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들리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말, 숨기고 싶은 비밀, 감춰진 악의까지. 회사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매일 듣게 될 겁니다. 장도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그리고 덧붙였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이 회사도 무너졌을 걸세. 민재는 명함을 받았지만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다. 공원엔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다. 소문은 어느새 잠잠해졌다. 산업 스파이라던 루머도 정보 브로커라던 합성 사진도 모두 삭제됐다. 장도연이 법무팀을 동원해 깨끗이 정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언론은 다른 기사를 냈다. 재벌 도청 사건의 숨은 영웅, 공원 구두 닦기의 정체. 귀로 도청 장치를 찾아낸 전직 통신병의 이야기. 하지만 민재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원하지 않았고 장도연이 배려한 것이었다. 어느 오후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장도연이었다. 이번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다. 예전처럼. 오랜만이군. 장도연이 벤치에 앉으며 발을 올렸다. 민재는 말없이 소를 들었다. 구두는 잘 관리되고 있었다. 더 이상 도청 장치는 없었다. 회사는 전면적인 보안 시스템 개편을 마쳤고 외부 전문가들이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다. 회사가 많이 안정됐네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덕분이야. 그런데 말이지. 장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후회는 안 하나?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잖아. 민재는 솔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느티나무 잎새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제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라서요. 사람들의 심장 소리가 덜 들리거든요. 장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편안한 자리가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했다. 구두가 깨끗하게 빛났다. 민재는 천으로 마지막 광을 냈다. 장도연은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다. 선물이네. 받아주게. 상자 안엔 귀마개가 들어있었다. 특수 제작된 것으로 보였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장도연이 설명했다. 특정 주파수만 차단하는 제품이야. 전자음은 막아주고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민재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장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더군. 자네가 증명했어. 그렇게 회장은 떠났다.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느티나무 아래 낡은 가죽 매트 위. 그가 가장 평온할 수 있는 곳. 저 멀리서 새로운 손님이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민재는 소를 들었다.
오늘도 공원엔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스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에 가까운 곳. 민재는 그곳에서 오늘도 조용히 구두를 닦았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한 남자가 거대한 제국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권력도 없었지만 그에겐 진실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높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 더 화려한 자리.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민재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도 지금 낮은 곳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상의 모든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